369번 문제 볼게요. 보면 여기서 n을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n이 다가오게 되면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를 거고, 반대로 n극을 이렇게 위로 도망가게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위쪽이 이 n극을 다시 붙잡아야 되니까 s극, n극 이렇게 다가오겠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언제나 전류는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져갈 때도 전류가 흐르고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속의 변화가 큰 거니까, 다시 말하면 n, s면 이게 이제 자속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텐데, 이제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크니까 그만큼 전류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회전각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솔레노이드 자석을 멀리 해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멀리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또 당기려고 전류가 흐를 거니까 움직이겠죠. 맞는 건 기억과 니은. 자, 370번 문제도 결국에 여기서 유도전류가 흐르려면 상대적인 거리 차이가 있어야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있을 건데,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래서 결국에 전류가 흐르려면 둘 사이 거리가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서로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 같은 거리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안 되겠지. 71번 바늘의 움직임을 더욱 커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이 말은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 이걸 고르라고 했죠. 세 개나 고르라고 했네. 방법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막대자석 이거를 빨리 움직인다, 이거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솔리노이드를 더 많이 감는다,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자면 자석을 더 센 거, 그러니까 자력이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방법이 물리적으로 맞다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 상황부터 해볼게. A 상황이면 N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N극을 밀어내는 방향,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되게끔 줄로 흐르겠지.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오른손 못 그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쪽에 N극이 되게끔 오른손 잡아보면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네.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고요. 두 번째로 B 상황은 S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니까 S 가고 있으니까 S를 붙잡아야겠지.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A 상황, 그리고 이게 B 상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접근해보면, 저항이라는 유도전류 방향은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 서로 같다. 전류 방향이 반대지? 같다. 틀렸고, 저항이라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 크다. 유도전류 세기 결정하는 건 결국 자석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 자석이 얼마나 세냐. 근데 똑같은 자석이니까 결국 얼마나 자석이 빨리 움직이냐, 이거 봐야 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 점점 지금 빠르기가 느려지고 있죠. 얘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N극이 이 상황에서 지금 N극이 다가오니까 N극으로 이렇게 돼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가 느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도 S극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N극이 여기 생겼으니까 이때도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누가 더 빠른 거냐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계속 느려지고 있는 거니까 A가 더 속도가 빠른, 그래서 VA랑 VB 상황을 두 개 비교하면 A 상황이 더 크겠지. 결국에 A일 때도 전류 더 크다. A를 지날 때 더 전류가 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류 세기는 A가 더 크다. 맞는 거. 솔레노이드의 자석이 받는 기전력의 방향은 자석이 A 지날 때가 서로 반대다.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자석이 이때 받는 힘의 방향은 뒤로, 운동 방향이 반대. 이때도 이때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도 S극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 N극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도 힘의 방향은 이쪽. 둘 다 왼쪽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 맞는 건 니은이에요. 많이 헷갈려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헷갈려하는 게,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인데 이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다 똑같이 방해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 속도가 줄어드는 걸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도 되냐면, 방금처럼 힘으로 얘기해도 됐지만
N극, S극 생기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지금 자석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전류가 생겼거든. 전류가 생겼다는 건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 거니까 결국 총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전기 에너지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결국 전기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 말은 결국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A 상황, 지금 여기를 통과하는 그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를 이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좀 들어가는데 수직으로 한 게 증가하니까 수직이 증가하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나오는 방향, 다시 말하면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A일 때는 반시계일 거고 B일 때는 이상해서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은 그대로니까 변화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전류도 없겠지.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없다 생각하면 되고요. C 상황에서는 다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늘어나게끔 해야겠지.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거야. 그럼 들어가는 방향. 그때는 이제 이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반시계, 이때는 시계, 이때는 없다. 그러면은 결국 시계 방향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래서 맞는 거는 5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지금 결국에 유도 전류는 왜 생기는 거냐면 자속 변화거든. 자속이란 건 자기력 선속이라 했어요. 자기력선의 양이 얼만큼 변하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결정했냐면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이었어. 그래서 그동안은 면적을 변화시키면서 위에 문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오면서 결국에 거기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는 걸 했는데 이 문제는 면적은 그대로고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키지 않거나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때 A 구간에서 늘어났고요. 증가했고요. 이때 감소했고 이때는 일정이에요. 그러면 일정하단 말은 자기력 선속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결국 이때는 유도전류 I가 안 생길 거고 이때 생기고 이때 생기겠지. 이때는 어떻게 생기냐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걸 방해. 이때는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때는 감소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럼 증가한 거 방해해야 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증가하고 있으면 들어가게끔 들어가려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 방향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시계 방향이네. 이때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고요. 이때는 감소하는 거 방해해야 되니까 결국 늘어나게끔 그럼 나오는 게 늘어나야 되니까 이때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두 흐르는 게 아니라 B에서는 전류 안 흘러요. 유도전류 세기는 B에서 가장 세다. B에서 전류 안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가 제일 세냐? 그러면 변화가 제일 셀 때, 변화가 가장 클 때. 언제 변화가 제일 크냐면 C 구간이 기울기가 제일 작으니까 결국 C 구간이 제일 크다. 이때가 IC가 IA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유도전류 방향은 A 구간이 시계, C 구간이 반대다. 맞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하나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면 지금 나는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바라본다고 했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이쪽 고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N극에서 바라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겠죠. N극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모두 다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고리가 지금 자기장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늘어나는 상황. 그럼 들어가는 걸 감소하게끔 전류가 흘러야겠지.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 오른손 법칙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에는 지금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니까 미안 들어가고 있는 게 약해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똑같이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하는 게 나오게끔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게끔 그러면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 방향. 그러면 결국 이거는 반시계, 이거는 시계, 이거는 반시계, 이거는 시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건 A랑 지금 시계 방향 고르라고 했죠. 그러면 B랑 D 계속 5번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결국에 여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여기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여기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현재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손속 구하라고 했어요. 자기 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러면 되니까 자기장이 현재 5테슬라, 그 면적은 4, 2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지금 0.2초 동안에 2t가 됐네. 2테슬라가 원래 5테슬라였는데 이게 2테슬라로 바뀌었어. 0.2초 동안 전압, 유도 전압이라고 해야 되죠. 유도된 전압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결국 자기 손속의 변화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기 손속의 변화량이 어떻게 됐었냐면 B 곱하기 면적인데 자기 손속이 면적은 그대로, 면적은 4 그대로고 변화량이 원래 5t였는데 이게 2t로 바뀌었지 이렇게. 근데 이게 몇 초 걸렸냐면 0.2초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꼭 4, 3 그리고 0.2초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총 얼마냐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위에가 10이고 위에가 10이고 밑에가 0.2니까 5 해주면은 60 나오나요? 60V. 그러면 V는 IR에서 60V 걸렸고 이거 IR 저항이 10ohm이라고 했네요. I가 6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손속이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속을 구한 다음에 자기 손속이 변하라. 자기 손속이 변화하면은 결국 이게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했거든. 유도 전류가 생기더라도 저항이 크면 유도 전류가 작을 거고 저항이 작으면 유도 전류가 클 텐데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유도 전류의 값과 비례 하는 어떤 값을 갖는데 그게 결국에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도 전압.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사실 이게 물리원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이렇게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손속의 변화량을 구하고 이 변화량이 곧 유도 기전력이다, V다. 그래서 V는 IR을 통해서 전류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읽어보면 자석 N극 이게 S극 그래서 이게 슉 내려가겠지. 경사가 있고요. 최대 전류가 I다 이런 것을 골라라. 구리를 통과하는 동안 자석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봅시다. 일단 얘는 중력 때문에 내려갈 거예요. 중력 때문에 내려가는 힘을 받을 거고 그리고 구리관에서 이제 N극에 가까우니까 N극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되게끔 여기서 유도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오른손 법칙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구리관 내에서 얘가 천천히 흐르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석이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질 수도 있고 혹은 빨라지다가 이 구리관 때문에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무작정 우길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 꼭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구리관의 자석의 속력을 증가시키는 방향, 증가가 아니라
속력 n이 다가오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감소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석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여기 ns겠지? 내려가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이쪽이 n극이 되게끔,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서 계속 자석이 가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타를 증가시키면 결국 얘가 떨어지는 속도가 증가할 거니까 전류의 최대값도 i보다 커진다. 이건 맞는 말 되겠네요. 맞는 거는 D가 하나 되겠습니다. 자, 이 고리 잘 보면 지금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게 중심축인데 얘는 앞에 있고 얘는 뒤에 있으니까 여기가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이에요. 그래서 N극을 가까이 다가오면 오온수 법칙에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거 한번 오온수 법칙 잘 한번 해봐요. 음지선 펴고. 자, 그러면 원형고리에서 A 방향 맞는 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하는 속력을 더 빨리 하면 뒤로는 좀 더 커진다. 더 빠르게 하면은 유도 전류가 더 세지겠지. 유도 전류가 세질 거고, 유도 전류가 세지면 원형거리에 생긴 이 n이 더 증가할 거예요. 더 강해진다. 얘는 전류가 세졌으니까 강해질 거니까 더 많이 밀겠죠. 그래서 밀린 정도가 커진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석이 S극을 같은 방법과 가까이 하면은 이번에 S극을 미는 방향 하겠지. 다시 말해 이게 N이 아니고 S극이면 S극이 가까우면 또 S극이 가까우니까 이걸 밀어야 되니까 이쪽이 S, 이쪽이 N이 되게끔 이번에는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어차피 S가 가까이 오더라도 S를 미는 방향. 그래서 서로 끌리는 게 아니라 미는 방향이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 같은 상황은 지금 이 자기장이 여기는 들어가는 곳이고 여긴 나오는 곳이야. 그럼 들어가는 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게끔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 들어가는 게 감소해야 되니까 원선부터 생각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지. 감소해야 되니까. 이 경우는 지금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경우는 나오는 게 증가, 그리고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있어. 그럼 이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게 증가하게끔. 그럼 들어가는 게 증가해야 되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여기서는 나오는 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기장이. 나오는 게 증가해야 되니까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서 도선에 들어온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시계. A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 시계 반대 맞고요. B에서 유도주 기전력이 크긴 0이다. 0이 아니지. B에서는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0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에서 반대다. A랑 C랑 반대다. A에서 반시계, C에서도 반시계.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 맞는 거는 기억 하나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 여기 자기장이 세기가 B0, 여기 자기장이 세기가 B0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슉 지나갈 때 만약 여기서 여기 갈 때 속도는 일정이에요. 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얘가 슝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여기서는 전류가 만약에 I만큼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기서도 B0였다가 지금 여기서 A부터 잘 생각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0이었다가 자기장이 B0로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이때는 만약 전류가 I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자기장이 B0였는데 이게 다시 자기장이 0으로 바뀌니까 변화량이 B0만큼, 이때도 B0만큼, 그래서 이때도 전류가 I가 흐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B 상황을 보면 B 상황을 살짝 지금 생각이 좀 달리 해야 돼요. B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B0였다가 또 B0가 되는 상황이지. 근데 방향이 반대야. 다시 말해 여기가 플러스 B0면 여기는 마이너스 B0인 상황이야. 변화량이 얼마큼 크냐면 이 B0만큼 변화량이 있어요. 이때는 전류가 얼마큼 흐르냐면 2A만큼 흐른다. 다시 말하면 전류를 크기를 비교하면 IP의 크기가 제일 커요. IA랑 IC랑 같을 거고 정확히 2배 차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건 직접 실험으로도 많이 해봤을 텐데 지금 그냥 떨어지는 거 중력 받는 거죠.
이 경우에도 중력은 받을 거고 이 경우도 중력은 받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원통은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여기서 유도전류 같은 거 흐르지가 않고요. 여기는 유도전류 생기죠. 유도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면 자석이 오니까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결국에 걸린 시간이 가장 긴 경우는 구리원통이 가장 길 거고 나머지 플라스틱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가랑 나는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가 제일 오래 걸린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까닭은 유도전류 때문에 근데 이 유도전류 생기는 방향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의 운동 방향을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자 82번 보면 지금 이렇게가 하나의 회로예요. 이렇게가 하나의 회로인데 이걸 슉 잡아당기니까 이 회로가 점점 늘어나는 꼴이죠. 늘어나니까 자속이 증가. 자속을 방해해야 돼. 늘어나는 걸 방해. 그러니까 감소시키게끔. 이게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간 게 나오게끔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러니까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전류는 P에서 Q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P에서 Q 방향 맞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속도를 2배로 하면 자속의 변화량도 2배가 되니까 감소가 아니고 증가, 정확히 2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기억과 아니요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장한 걸 가지고 읽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 HDD는 현재 강자성체라서 외부에서 이렇게 NS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 다 SN으로 저장해 놓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저장해 놨어. 근데 지금 이거를 슉 이동하면 결국 이게 쭉 지나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코일 입장에서는 SN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거죠. 그럼 변화에 맞춰서 그래서 유도전류가 S가 가까이 오면 S를 방해하게끔 여기가 S 이쪽이 N이 되게끔 유도를 생기다가 이제 N이 오면 다시 여기서 N, S 이런 식으로 다시 유도를 생기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게 계속 플래터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말해 HDD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는 S, N 상황에 따라서 여기 유도전류가 NS가 바뀌면서 여기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렇게 흐르기도 할 거고 이렇게 흐르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이 유도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이건 킥보드에 있는 바퀴를 보는 거네요. 여기에 지금 LED가 다 달려 있고 NS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겠지. 바퀴 돌면서 얘가 슉 돌 건데 N이 가까이 올 때도 있고 S가 가까이 올 때도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흐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를 때만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니까 결국 바퀴를 반대로 돌려도 그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겠지. 다시 말하면 바퀴를 이렇게 돌리든 결국 NS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면서 전류도 교류로 흐르니까 교류로 흐를 거니까 다시 말하면 교류이다 보니 바퀴를 한 바퀴 이쪽 방향으로 돌리든 이쪽 바퀴로 돌리든 무조건 여기는 다이오드인 불이 들어온다. 깜빡깜빡 거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도 관련된 거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자속 변화가 클 거니까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커진다. 맞는 말입니다. 반대 유도 기전력이 결국 전압이에요. 전압이 크면 V는 IR에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방향으로 불이 켜진다. 이게 교류다 보니까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거나 결국에 어떻게 흘러도 결국에는 LED 입장에서는 한 방향으로는 무조건 흐를 테니까 둘 중에 한 방향은 깜빡깜빡 거리면서 계속 켜질 겁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기억 연딕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수업 시간에 집에 있는 킥보드 하나 들고 올게요. 그럼 그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 세 가지는 다 전자기도 관련된 거고요. 전자기 유도와 관련됐다 라면 되고, 전기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 다 금속 줄이에요. 다 금속 줄이다 보니까 얘를 튕기면 금속 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고, 지금 보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여기 안에 보면 코일이나 혹은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줄을 튕길 때마다 얘 둘 사이 거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유도전류가 생겨서 그 유도전류 신호를 받아서 앰프에서 소리를 키우고 나중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 탄지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고요. 지금 전원 장치에서 공급받아서 전류가 흘러서 지금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 상황, 이 파란색의 자기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금속이 가까이 오면 이 금속 위에서 여기는 자기장, 지금 이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기장이 지금 이게 거의 교류일 거예요. 교류다 보니까 굳이 교류일 필요는 없구나. 교류해야겠다. 교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왔다 갔다 변하겠지. 근데 이 금속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금속 입장에서 자기장이 계속 변하니까 금속 동전 자체에서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유도 전류 때문에 얘네들이 만든 자기장이 생길 거고, 이 자기장을 얘가 인식해서 다시 계속 띠띠띠 소리 나게끔. 그래서 금속 탐지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 판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계속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고요. 자기파 약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통카드에도 코일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코일이 전자기파 때문에 유도전류가 발생.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에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띡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전자기도와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